안개가 내려앉은 시골길은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오늘은 마녀의 돌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마드리드에서 동북쪽으로 200여 킬로미터를 달려나갑니다. 크리스마스도 동방박사 오신 날도 모두 끝나고 2024년 새해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외지에 나갔다가 고향을 찾아온 자녀들이 떠나간 시골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골길을 달려가다 문득 보이는 멋진 성을 찾아 마을로 들어섭니다. 중세시대 이슬람이 점령하던 시절에 성주의 딸이 기독교 청년과 사랑을 맺었습니다. 분노한 이슬람 성주는 딸과 딸의 애인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딸의 애인을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애인의 죽음을 목격한 성주의 딸도 그만 창문에서 몸을 날렸습니다. 바람 불고 어두운 저녁이 되면 성주의 딸은 지금도 애인을 찾아 성을 돌아다닙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의 성입니다. 낮은 산 위에 지어진 인간의 성도, 그리고 바람과 물이 깎아낸 자연의 바위도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1월 초 바람 부는 겨울의 들판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겨울을 달려나갑니다. 붉은 땅, 푸른 풀이 교차하는 사이로 눈부시게 안개가 지나갑니다. 안개에 덮여가는 평온과 산은 한순간에 새로운 모습을 빚어냅니다. 마드리드에서도 북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이곳에는 겨울이 왔습니다. 사냥의 계절, 사슴들이 들판을 가로지릅니다. 이 지역은 개인 사냥터가 있는 들판입니다. 사냥꾼들은 농장주에 일정액을 지불하고 개를 끌고 겨울 사냥을 즐깁니다. 스페인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냥을 즐깁니다. 오늘의 목적지 바라우나는 소리아주에 속하는 마을입니다. 소리아주는 스페인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입니다. 1평방킬로미터당 주민의 수는 겨우 9명. 게다가 이곳 바라우나는 2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바라우나는 중세 시절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을 흔든 마녀 처형 사건이 바로 이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1.5km 떨어진 들판에 라 피에드라 데 라스 브루아스, 마녀의 돌이 서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피에드라는 돌을, 그리고 브루아스는 마녀들을 의미합니다. 무시무시한 표지가 서 있습니다. 라 피에드라 데 라스 브루아스, 마녀들의 돌로 가는 길입니다. 중세시절 종교재판과 마녀 사냥은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여성들은 언제든 종교재판에 회부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성들은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가운데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는 이 돌이 바로 마녀의 돌입니다. 종교재판에 따르면 인근 마을의 마녀들이 빗자루를 타고 이 들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녀들은 숫 사냥으로 변신한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어린아이를 사탄에 바치고 피를 빨았습니다. 종교재판의 재판관들은
마녀들을 이곳에 끌고 와서 볼에 머리를 넣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자백을 하든 자백을 하지 않든 마녀들의 운명은 똑같았습니다. 종교재판에서 마녀들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훗날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는 교회의 폭력과 억압에 분노했습니다. 고야는 18세기 말 마녀들을 주제로 여러 개의 명화를 남겼습니다. 종교와 조성화에 몰두하던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화가 고야는 시대를 뛰어넘어 폭력과 압제에 저항하였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연민을 표시했습니다. 들판을 빠져나와 바라오나 마을로 들어섭니다. 그 옛날 마녀들의 혼이 서려 있듯 마을 전체가 깊은 안개에 젖어 있습니다. 바라오나의 겨울은 길고도 춥습니다. 아침이면 으레끝 짙은 안개가 마을을 덮습니다. 마을의 중심 라사마일에도 아무런 인기척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양이만이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마녀, 마을 분위기가 서서히 공포영화의 한 장면으로 바뀌어갑니다. 500년 전 마녀 재판의 기억이 아직도 이 마을을 휘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마을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아이 없는 마을의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의 마녀 표시 무언가 이상합니다. 어쩌면 500년 만에 처음 찾는 동양인 여행객 마녀들은 무언가 할 말이 있겠지만 저는 다음 행선지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바라오나에서 멀지 않은 레이어 마을도 사람들 줄어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안반 위에 성벽을 빙 둘러서 만든 중세의 도시. 한때는 300명이 넘게 살았지만 지금은 주민의 숫자는 단 10명입니다. 마을 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성문을 통과합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성문은 2개뿐입니다. 절벽이 안개에 쌓인 성벽 마을이 무언가 이상한 기분을 자아냅니다. 성문이 열려 있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섭니다. 다 털어야 10명의 주민. 오늘은 과연 몇 명의 주민이 이 마을에 살고 있을지. 안개 속에 성벽이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중세 시절에는 이 일대를 다스리던 백작의 성이 있던 마을입니다. 마을 광장에 로요데 후스티시아, 정의의 기둥, 수치의 기둥, 굴욕의 기둥이 서 있습니다. 죄인들을 산채로 기둥에 묶어놓거나 아니면 팔과 다리를 잘라 고리에 걸어둡니다. 이 기둥이 있다는 것은 중세 시절 이 마을이 독자적인 사법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을의 굴욕의 기둥은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둥은 대부분 돌을 깎아 세웁니다. 광장을 지나 조용한 마을의 안쪽 거리로 들어섭니다. 언뜻 창문에 꽃이 핀 화분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어느 곳에도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2개의 성문 중 또 하나의 성문입니다. 여간에서 적군들이 침공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성문을 나서면 왼쪽 아래는 묘지입니다. 텅 빈 성, 아무도 없는 마을에서 묘지를 바라보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경험입니다. 스페인 시골 마을에서 흔히 여행자를 반기는 고양이도 이곳에는 없습니다.
사람도 고양이도 개도 모든 것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안개는 점점 더 짙게 대지를 덮습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곳 12세기에 세워진 성이 윤곽만 남았습니다. 천년의 세월 한때는 당당했던 성도 서서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안개가 나뭇가지에 닿았습니다. 활짝 얼음꽃이 피었습니다. 화려한 봄날, 안개 없는 어느 날 마을을 다시 찾아야겠습니다. 하나하나 공들여 지은 돌집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갑니다. 두툼한 벽, 낡은 나무 단문,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레이어 마을, 살아있는 아무것도 만나지 못하고 조용히 차에 오릅니다. 안개 낀 시골길을 천천히 돌아나갑니다. 500년 전 마녀들의 영혼이 이 들판 저 산을 날아다닙니다. 스페인은 전설입니다.